근데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올해 40이요. 우와, 보기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우리 막내 삼촌이랑 동갑이에요. 세댁, 지금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거죠? 아니에요. 동안이라고요. 우리 삼촌도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아저씨도 좋은 여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셔야죠. 결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더군다나 나 같은 노총각이. 아저씨, 자신감 없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헤어나 옷 스타일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스타일을 바꿔보라니. 네. 추리닝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지 말라고요. 맞다. 세댁. 그럼 내가 스타일 바꾸면 여자 한 명 소개해 줄래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세댁 같은 스타일? 세댁은 순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아저씨 눈이 꽤 높으시네요. 저 같은 여자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내가 눈이 높은 건가? 네. 엄청 높아요. 결혼은 포기하셔야겠어요. 호호.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기분 좋게 따라 웃었다. 세댁은 몇 달 전 바로 옆에 호프집을 오픈한 김 사장의 아내다. 6살이나 어린 갓 29살에 결혼해 신혼 6개월 차였다. 언제 봐도 부러울 만큼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에다 긴 원피스를 주로 입는 그녀의 스타일은 내 이상형에 가까웠다. 귀여운 얼굴에 육감적인 몸매까지 솔직히 노총각 입장에선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었다. 아저씨, 소개팅 정말로 해드려요? 세댁,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아이고, 아저씨 쑥스러워하시네. 아니, 진짜야. 지금은 일에만 집중해야 할 때라 시간이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세요. 그 언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고맙지만 세댁, 난 진짜 괜찮아. 그래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쉬워라. 그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세댁은 아쉽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세댁, 왜 이렇게 자주 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옆집 세댁이 내 얼굴을 빤히 보며 웃었다. 호호, 아저씨도 참 그냥 막내 삼촌 같아서 그러죠. 귀여운 막내 삼촌. 귀여운 건 인정. 근데 삼촌은 좀 억울하네. 나는 세댁한테 그냥 아저씨 취급당하는 거잖아. 아니, 아저씨도 귀여운 삼촌 같은 매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점심은 드셨어요? 안 먹었는데. 헉, 아저씨. 이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밥도 안 챙겨 먹고. 그러면 어떡해요? 세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집으로 가더니 금세 겉절이 한 접시와 밥 한 공기를 들고 왔다. 이거 우리 가게 반찬인데 맛 좀 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세댁이 직접 담근 거야?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담근 거요. 나는 겉절이를 한 입 먹어보고는 감탄사를 뱉었다. 아저씨, 스타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요? 왜 자꾸 나 볼 때마다 내 스타일을 바꿔보라 하는 거야? 아저씨, 매번 추리닝에 운동화만 신고 다니니까 그렇죠. 저희 삼촌도 스타일 바꾸고 결혼했다니깐요. 세댁은 아쉬운 듯 긴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미혼남입니다. 정확히 5년 전이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애가 카톡으로 소개팅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참하게 생긴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그 친구랑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서 본 그녀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자꾸 소개해 달라고 했답니다. 나이가 저보다 3살 연하라길래 호기심이 생겼죠. 그럼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확인해야지 하고 그녀의 인스타 아이디를 받아 사진을 봤습니다. 이쁘장한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하겠다고 했어요. 주말 낮에 만나기로 했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이상형이에요. 사귀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예쁜 여자가 이렇게 먼저 다가오니 손해볼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만나보기로 했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직업 얘기가 나왔는데 그녀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부품을 만드는 생산직에서 일했었고요. 솔직히 그녀가 공무원이라는 말에 조금 위축되었어요. 이런 차이로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제 직업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그렇게 설레는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알콩달콩 예쁘게 만나며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하면 어떨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못해. 왜?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솔직히 돈 없고 무능한 남자랑 결혼해. 평생 고생할 생각은 없어. 오빠는 연애 상대로는 딱 좋은데 배우자로는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한낱 별 볼 일 없는 의저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저는 결국 35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고 젊은 시절 아껴 모은 돈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를 70% 대출받아 매입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장사는 등갈비찜이었습니다. 대부분 치킨, 찜닭, 고깃집, 피자 같은 흔한 창업 아이템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싶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체적으로 메뉴를 개발해 승부를 보기로 했죠. 수개월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던 내 가게였기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날의 피곤함이 모두 잊혔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며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등갈비찜 가게가 들어선 건물에는 총 3개의 상가가 있었어요. 왼쪽 가게는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꼼장어 구이집이었고 오른쪽에는 오픈한 지 6개월 된 호프집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호프집은 33살의 젊은 신랑과 26살의 신혼 와이프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끔 바쁜 시간에는 와이프가 와서 남편 일을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그 와이프는 얼굴은 동글동글한 애기 같으면서도 몸매는 글래머러스한 반전 매력을 가진 소위 말하는 베이글녀였어요. 가게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곤 했죠. 옆집 신랑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신부를 얻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 가게에서는 등갈비를 준비하는 일이 매일 전쟁이었어요. 생등갈비는 국산을 쓰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 냉동 수입갈비를 사용했지만 고기 속 누린내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았죠. 핏물을 빼기 위해 몇 시간씩 물에 담가두고 뼈와 고기 사이를 손으로 눌러가며 정성을 들여도 완벽히 잡기가 어려웠어요. 밤을 새우며 레시피를 연구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괴고생을 하던 시기였죠. 그렇게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게 뒤편 작은 방에 라꾸라꾸 침대를 깔아두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 가게에서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혼부부의 다정한 소리겠거니 했죠.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제가 알던 옆집 와이프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옆 가게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니 가게 건너편 차에서 내리는 여자는 와이프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방일을 돕는 40대 아줌마였어요. 결국 옆집 신랑과 주방 아줌마가 내연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매일 12시간 넘게 함께 지내다 보니 연분이 생긴 걸까요? 놀라움과 허탈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생각이 들었죠. 7살이나 어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40대 주방 아줌마와 불륜이라니 참 자기 복을 차버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뒷마당을 청소하던 옆집 여자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죠. 방금 먹었어요. 그녀는 내가 혼자 사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가끔 반찬도 챙겨주고 항상 살갑게 밥 먹었냐고 물었다. 그런 그녀를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저런 여자를 만난다면 하루 종일 업고 다녀도 힘들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설레는 여자를 두고 왜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마다 답답했다. 결혼한 지 이제 고작 6개월. 그런데 벌써부터 외도라니. 그것도 같은 식당의 주방 아주머니와 저건 병이다. 절대 못 고칠 거야. 언젠가는 이 문제로 이혼할 게 뻔해. 결국 나는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세댁,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조용히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이유를 묻지도 않고 답했다. 네, 어디서 뵐까요? 몇 시간 뒤 나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세댁, 사실 나도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 그게 뭔데요? 그녀는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진정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니까.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신랑이 주방 아주머니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연애할 때와 달리 요즘 들어 피곤하다며 거리를 두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시죠? 나는 지금까지 본 것과 들은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남기고 싶어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나는 세댁 편인 거 알잖아.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다. 세댁, 지금 오면 될 것 같아. 그녀는 연락을 받자마자 달려왔고, 우리는 벽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었다. 대화는커녕 바로 애정행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벌벌 떨며 내게 속삭였다. 아저씨,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이럴수록 더 용기 내야 해.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다. 세댁, 이왕 벌어진 일이니 용기 내서 헤쳐나가야 해. 우리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켜고 옆 가게 뒷문으로 조심히 들어갔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정신없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우리를 발견한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벌러덩 자빠졌다. 나는 그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화했고 그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이대로 끝내. 그녀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도 충격을 이기지 못한 듯 다리에 힘이 풀려 길가에 주저앉았다. 아저씨 이제 어떡하죠? 마땅히 갈 곳도 없어요. 나는 그녀를 부축하며 위로했다. 산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 지금은 충격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세댁 책임진다고 했잖아.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맥주 몇 잔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녀는 쉽게 잠들었다. 아저씨, 저 혼자 두고 가지 말아요. 그녀는 잠결에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참,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기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말했다. 내일 친구 집으로 갈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친구 집, 여기서 멀어? 아니요. 가까운 곳이에요. 원룸에서 자취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방도 많은데 그냥 여기서 지내. 괜히 친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런데 민폐 아닐까요? 민폐라니. 나도 적적했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이혼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대신 생활비도 보태고 청소나 빨래는 제가 다 할게요.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수개월간 연구한 끝에 완성한 매운등갈비찜. 그 맛을 알아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음식의 맛은 물론 정성스럽게 준비한 양념과 신선한 재료들이 결합된 그 맛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을 타며 내 가게는 순식간에 동네 맛집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작은 가게에서의 시작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다. 가게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 매출이 배달 포함 200만 원을 넘는 날도 종종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녀는 내게 말을 꺼냈다. 아저씨, 저를 언제든지 책임질 수 있다고 하셨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네. 아저씨가 저한테 마음 있어 책임질 수 있다는 말로 들었어요. 농담이야. 왜? 내가 진짜로 책임져줘. 저 아저씨랑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야 뭐 세댁이면 황송할 따름이지. 내가 책임지지 뭐. 그 말을 하며 우리는 서로 웃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한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1년간의 연애를 이어갔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며 조금씩 깊어져 갔고 어느새 서로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 봄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혼을 앞둔 지금 우리 둘의 마음은 한결같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책임진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인연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기로 했다.